예제 4-3번을 열어서 하고 있고요. 챕터 4에 210페이지입니다. 슬라이드 3의 내용 개체 틀에 3번 슬라이드의 내용 개체 틀이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왼쪽에서부터 문화예술, 종교, 계절, 관광 포함하는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이제 삽입해야 되니까요. 여기에 이 단추 보이세요? 365 버전이 단추가 약간 다른 버전하고 다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스마트 아트 그래픽 삽입한 단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단추입니다. 물론 삽입의 스마트 아트로 해도 괜찮긴 한데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의 스마트 아트로 해도 괜찮은데요. 개체 틀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 시에 개체가 있으면. 개체가 없으면 삽입의 스마트 아트로 하고. 종류가 뭡니까? 다양한 스마트 아트들이 있습니다. 뭐 목록형이면 목록형에서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세로 상자 목록형 스마트 아트를 넣으시오. 뭐 연속 그림 목록형 목록형 하여튼 스마트 아트를 넣으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목록형에서 찾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 목록형 스마트 아트를 넣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금 프로세스형이죠?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이라고 있습니까? 프로세스형 중에서. 찾아보세요. 프로세스형에서 맨 위에서부터 찾아보세요.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이라고 있어요? 워낙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세스형이면 프로세스형, 뭐 주기형이면 주기형, 뭐 그런 데서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선택해서 확인하고 텍스트 창에다가 차례대로 적는 게 좋거든요. 텍스트 창이 혹시 안 나오는 분은 이게 누가 꺼놓으면 X 눌러서 꺼놓으면 계속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텍스트 창 꺼내는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 아트 여기 디자인 탭도 있고 서식 탭도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 텍스트 창을 꺼내시면 됩니다. 혹시 누가 닫아놨다면 디자인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하는 곳에다가 문화예술 차례대로 펴보시죠. 문화 슬러시 예술 또 아래쪽 방향키로 내려가면서 또 종교 또 아래쪽 방향키로 내려가면서 계절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럴 때는 엔터를 치면 됩니다. 여기 네 번째 단락에서 단락이 하나 더 생기면 도형도 하나 더 생기고요. 엔터를 치고 또 관광 그렇게 해서 스마트 아트 그래픽 색상을 어두운 색 투 채우기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색 변경 단추를 눌러서요. 여기서 어두운 색 투 채우기로 그 색깔을 변경해 주실래요? 어두운 색 투 채우기가 맨 위에 기본 테마 색깔에 있습니다. 저처럼 찾으셔야 됩니다. 맨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색깔을 찾으셔야 돼요. 순서를 갖다 대서 이름도 꼭 확인해 보고 네. 그리고 시키지 않았지만요. 그 홈 탭에서 글꼴 크기를 좀 바꿔보세요. 스마트 아트 게시트 틀이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색채우기 하고 나서 홈 탭에 오셔가지고 글꼴 그룹에서 크기 36포인트로 돼 있나요? 그거를 30, 개체 틀을 찍고 하세요. 개체 틀을 딱 찍어 놓고, 스마트 아트 그래픽 그 글꼴을 28포인트로 하면 좋겠네요. 28포인트. 네, 그런 식으로
이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서 일단 색 변경하고, 그리고 홈 탭에서 글꼴도 바꿔봤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212페이지로 가보시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스마트 아트 그 수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꼭 나올 거거든요. 212페이지 종류를 바꾸는 이런 문제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 4에서 이 목록을 스마트 아트로 변환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목록을 4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 안쪽에 찍든 개체 틀을 찍든 상관없는데 어차피 이게 스마트 아트 변환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스마트 아트 변환이 될 건데 내용을 클릭해 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시간 표시 막대형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도 이렇게 기존의 텍스트를 찍어 놓고 홈 탭에 단락 그룹에서 스마트 아트로 변환하는 단추가 있죠. 텍스트를 클릭 안 하시면 활성화 안 됩니다. 텍스트를 찍어 놓고 홈 탭에 단락 그룹에 스마트 아트로 변환해서 여기 바로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로 그린 강조 목록형으로 해라. 아니면 뭐 피라미드형으로 해라. 하면 바로 하면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어, 시간 표시 막대형이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시험에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기타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가셔야 돼요. 기타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오셔서 시간 표시 막대형도 그 모드에서 찾아도 되는데요. 아마 그 이게 시간 표시 막대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아마 이 프로세스형 쪽에 있을 거예요. 프로세스형 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표시 막대형 그런 게 있는지. 기본 시간 표시 막대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 시간 표시 막대형. 프로세스형이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드에서 찾아도 되는데 워낙에 하여튼 많이 있어서 시간 표시 막대형이 하여튼 이렇게 단계별로 표시하는 거라서. 기본 시간 표시 막대형 확인. 네, 그다음 213페이지 또 슬라이드 7의 스마트 아트를 텍스트 상자로 변환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역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스마트 아트로 되어 있는 걸 다시 텍스트 상자로 바꾸겠다. 그럼 7번 슬라이드로 오셔가지고요. 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방금 거를 거꾸로 한 거죠, 이제. 스마트 아트가 있는데 그걸 텍스트로 바꾸겠어. 그럼 스마트 아트를 또 찍어 놓고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서 변환하는 단추가 있죠. 맨 오른쪽에. 스마트 아트를 클릭해야지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생기죠.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서 변환에 가가지고 텍스트로 변환하는 게 있습니까? 네.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세요. 방금 앞에 스마트 아트로 변환하는 거하고 텍스트로 변환하는 거하고 서로 반대의 상황인 거죠. 일단 21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슬라이드 5의 스마트 아트 그래픽 떡 만들기 교실 도형 바로 뒤에 도형을 추가합니다. 5번 슬라이드에 또 스마트 아트가 있었죠. 또 스마트 아트를 클릭하시고요. 아까 도형을 추가할 때 물론 이제 어, 떡 만들기 교실 바로 뒤에 추가라고 했으니까 네, 떡 만들기 교실을 클릭해놓고 엔터를 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를 클릭해놓고 텍스트 창에서 말입니다. 텍스트 창이 안 나오면 제가 아까 꺼내라고 했었죠. 디자인 탭에 제일 오른쪽에 텍스트 창을 눌러서 스마트 아트를 찍어야지 나오고 찍었는데 안 나오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 텍스트 창을 그, 띄우고 떡 만들기 교실에 나서 뒤에 바로 추가할 때는 엔터만 눌러주면 되는 거죠. 여기 클릭해놓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되죠. 뭐라고? 연날리기? 맞나요? 궤도형의 연날리기 텍스트를 적어줍니다. 네, 물론 여기 찍어놓고 도형 추가한 단추를 넣어도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스마트 디자인 탭 도형 추가를 눌러서 연달리기 적어도 좋고요. 계속해서 215페이지. 지금 챕터 4-3번 열어가지고 챕터 4에 4-3번 열어서 보고 있고요. 어, 5번 슬라이드 현재 이 스마트 아트 그래픽에서 먹거리 마당 도형을 맨 위로 위치를 돌려놓으라고 하네요. 네, 먹거리 마당이 제일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먹거리 마당을 클릭하세요. 텍스트 창에서 클릭해도 좋고, 여기서 클릭해도 좋고, 그리고 나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서요. 여기 화살표 단추 보이세요? 이 화살표 단추 이거 눌러가지고 눌러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뒤로 내릴 수도 있고 위쪽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서 근데 이게 365 버전 버그인가? 이게 위로 이동이란 말이 원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글자가 너무 그 이전으로 이동하는 게 글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무튼 이렇게 어 먹거리 마당이 제일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로 왔습니다. 216페이지는 또 슬라이드 6의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강조 프로세스형으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기존의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변경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6번 슬라이드로 오시고요. 또 스마트 아트가 있죠. 스마트 아트를 클릭하시고 아까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서 레이아웃을 바꿔봤었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변경해 주세요. 강조 프로세스형 레이아웃으로 바꿔달랍니다. 강조 프로세스형이 있습니까?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있지만 안 보이면 기타 레이아웃에서 프로세스형에서 찾아도 괜찮겠죠? 시험 시에 항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눌렀을 때 바로 워낙에 많은 스마트 아트들이 있으니까 바로 보이면 하면 되지만 없으면 기타 레이아웃에 가서 프로세스형에서 또 그렇게 찾을 수도 있어야겠죠. 강조 프로세스. 저처럼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도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5의 스마트 아트 그래픽 색상을 색 채우기 강조 1로 변경하고 스타일은 3차원 만화로 설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해서 색 변경도 하고 또 스타일도 바꾸고 네, 그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럼 색 변경 단추 눌러서 색 채우기 강조 1로 강조 1 중에서 찾아줘야 되겠네요. 그럼 색 윤곽도 있고 색 채우기도 있고 이름이 다 있죠. 색 채우기 강조 1 정확한 걸로 바꿔주시고요. 색 변경에서. 근데 이게 똑같 똑같은 거네요. 우리는요, 그러면 색 채우기 강조 2로 바꿔봅시다. 네. 지금 색 채우기 강조 1이 이미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원래.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색 채우기 강조 2로 바꾸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스타일도 바꿔주세요. 스타일은 3차원 만화 스타일로. 3차원, 뭐, 이름이 다 있거든요, 이것도. 경사, 만화, 뭐, 벽돌, 파우더, 다 이름이 있으니까 정확한 걸로 하세요. 이렇게 색깔 바꾸고, 그리고 또 스타일 바꾸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네,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18페이지 적응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네요. 218페이지 적응 문제, 스마트 아트를 뭐 만들어서 그 편집까지 개체 툴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럼 추가하고 네, 이런 거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219페이지 3D 모델 삽입 및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파일은 챕터 4의 예제 4-4번입니다.
네, 3D 모델 삽입하는 것부터 그럼 해보겠습니다. 220페이지로 왔습니다. 슬라이드 1의 오른쪽 하단에 문서 폴더에 있는 모델이라는 3D 모델을 삽입하라고 하네요. 정확한 위치와 크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삽입하는 거니까요. 네, 삽입 탭으로 가야겠죠. 물론 1번 슬라이드 선택해놓고 찍혀 있겠지만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3D 모델을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디바이스에서 넣어야겠죠? 파일로부터 넣어야 되니까 이 디바이스를 선택하고요. 그래서 또 원래 시험지는 문서에 있을 거고 지금 우리 파워포인트 예제 폴더에 문서 폴더에 있어요. 파워포인트 예제 문서에 모델 GLB 파일이 있습니까? 네. 선택해서 삽입을 할게요. 네, 일단 어, 뭐 크기나 위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위치는 뭐 적당한 위치로 하단에 하여튼 약간 밑에 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약간 밑에 쪽에 넣어주십시오. 오른쪽 하단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하단으로. 3D 모델이라서 이렇게 막 돌아가죠. 이렇게 돌려보시면. 들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3D 모델이라서. 네, 시험에 3D 모델이 막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또 편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21페이지는 계속해서 슬라이드 3의 오른쪽 상단에 3번 슬라이드 가보시죠.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메뉴 중 케미스트리 범주에 두 번째 3D 모델을 삽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번에는 어, 온라인으로 또 다운받아야 되거든요. 네, 3번 슬라이드로 오시고요. 삽입 탭에 또 3D 모델로 다시 가셔서 스톡 3D 모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톡 3D 모델을 클릭을 했을 때 네, 여기 지금 보면 그 케미스트리 모델을 선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네. 선택 모두 보기 해보세요.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두 번째 모델을 클릭하래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를 선택하시고 삽입을 할게요. 네. 또 삽입이 됐으면 오른쪽 위로 여기 개체 틀을 잡고 올려주세요. 개체 틀을 잡고 오른쪽 위로. 그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네요. 슬라이드 2의 3D 모델 보기를 왼쪽 뒤 왼쪽으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의 높이도 조절하라고 했네요. 이번 슬라이드에 가보시죠. 3D 모델이 들어가 있죠. 시험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 3D 모델을 딱 클릭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3D 모델 또 여기 메뉴가 생기죠. 텍스처별 도구에 오셔서 그럼 여기 3D 모델 보기 뭐 갤러리가 있죠. 갤러리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 위쪽 뒤 왼쪽 위쪽 뒤 왼쪽이라는 이게 지금 갤러리에서 변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왼쪽도 있고 위쪽도 있고 한데 밑에 쪽에 그 밑에 쪽에 내려가 보면
위쪽, 뒤, 왼쪽.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위쪽, 뒤, 왼쪽이라고 정확한 거를 찾아주세요. 바뀌죠? 그리고 높이, 너비 여기에 또 그 높이를 10.5로 그렇게 10.05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뭐 3D 모델은 그냥 이렇게 3D 모델의 그 모델 보기에서 이렇게 모양을 막 바꿔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224페이지로 와보시고요. 슬라이드 4의 3D 모델, 네, 3D 모델 및 크기 재설정을 지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 4번 슬라이드로 와보시고요. 4번 슬라이드에 또 왼쪽 위에 3D 모델이 있죠. 거기 3D 모델 및 크기 재설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또 3D 모델 개체별 도구에서 맨 왼쪽에 조정 그룹에서 3D 모델 재설정하는 단추가 있나요? 3D 모델 재설정에서 모델 및 크기 재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런 서식들이 취소가 될 겁니다.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네, 224페이지 적응 문제, 밑에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D 모델 보기에서 이렇게 그 모양 바꿔주는 게 있었죠? 갤러리에서 찾아가지고. 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위쪽, 뒤, 오른쪽 이런 걸로 바꿔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집에서 해보세요. 그리고 너비 높이를 따로따로 이렇게 주면요. 높이를 8cm, 너비를 15cm 이렇게 따로 주면은 예를 들어서 그 그냥 내가 이걸로 이제 왼쪽 뒤 모서리로 왼쪽 위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 뒤 오른쪽으로 하고 여기에 크기에서 높이를 만약에 뭐 8로 하라고 했는데 높이를 8로 바꾸면 너비도 같이 바뀌잖아요. 이게 가로 세로 비율 고정돼 있어서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맞춰야 되면 무조건 여기 흑임의 위치 대항 상자를 불러서 이걸 풀고 하셔야 됩니다. 가로, 세로 비울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24페이지 밑에 문제가 가로, 세로 비울 고정을 풀고 뭐 높이를 8, 너비를 15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건 가로, 세로 비울 고정을 풀고 하세요. 이제 미디어 삽입 및 관리하는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제 파일 4-5번을 열어서 하겠습니다. 동영상 파일이나 음악 파일 넣어서 이제 편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험에도 오디오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을 편집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22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슬라이드 3의 문서에 피아노 mp3 오디오 파일을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3번 슬라이드에 음악 파일을 넣어달라고 해요. 삽입 탭에 맨 오른쪽에 미디어 그룹에 오디오라고 있나요? 저처럼 이렇게 삽입에 오디오에 오셔서 내 PC의 오디오로 또 찾아보시죠. 거기에 그 피아노 mp3 있어요? 음악 파일. 파워포인트 예제 문서에 피아노 mp3가 있네요. 네, 오디오 파일을 삽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3의 오디오 파일이 0.3초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정하고 모든 슬라이드에서 오디오가 재생되도록 옵션을 설정하라고 또 진행될 때 아이콘을 숨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오디오 파일이 들어가면 이제 이런 오디오 개체가 생겼죠. 처음에도 어떤 슬라이드에 이렇게 오디오 파일이 들어가 있는 그 슬라이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오디오 개체를 선택을 하시면 또 역시 오디오 도구가 생기죠. 오디오 형식 탭 재생. 그래서 여기 서식 탭, 형식 탭은 뭐 거의 쓸 일이 없을 거고요. 재생 탭에서 어, 현재 음악 현재 보면은 이제 이 음악이 그 마우스 클릭 시 그냥 음악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클릭이라는 거는요. 그냥 얘를 클릭 안 해도 되고 아예 그냥 마우스만 딸깍 클릭해도 음악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얘를 이 오디오 개체를 클릭할 때 나오도록 음악이 나오도록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클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음악이 바로 나오도록 할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주는 그런 문제가 잘 나오고요. 네, 지금은 어, 얘를 바꾸는 건 아니네요. 네, 근데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마우스 클릭으로 냅두시면 되고요. 어, 근데 여기서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을 0.3초로 주라고 했죠? 서서히 음악이 커지고 서서히 음악이 작아지고 이런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효과를 0.3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 지우고 0.3 입력해도 됩니다. 0.3, 0.3 입력하고 그리고 또 모든 슬라이드에서 오디오가 재생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요거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 요거를 체크를 안 하면 제가 만약에 체크 안 하고 해볼게요. 체크 안 하고 쇼를 현재 슬라이드부터 쇼를 진행하면요. 음악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딴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순간 바로 끊기죠. 딴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순간 바로 끊기는데 모든 슬라이드에서 음악이 다 나오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콘도 이 오디오 아이콘도 재생될 때는 숨기라고 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어 이거 오디오 아이콘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디오 아이콘이 숨겨졌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디오 개체를 지금 선택하고 우리가 넣은 이 MP3 파일에 대해서 형식 탭은 쓸 데가 없고 재생 탭에서 시험에서도 이렇게 뭐 시작할 때 상황이라든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슬라이드 재생 모든 슬라이드에 음악 나오도록 해라 했죠? 그리고 또 뭐 체크할까요? 이거 쇼 동안 숨기기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요 세 가지입니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 그 다음 쇼 동안 숨기기 쇼가 진행될 때 아이콘 숨기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진행을 해보면 현재 슬라이드부터 쇼를 진행해보면 이제는 안 보이잖아요. 음악 오디오 아이콘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뭐 클릭을 그냥 마우스를 딸까 클릭을 하면은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 계속 나오죠. 이런 음악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제 230페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트리밍 하는 겁니다. 몇 초에서 시작해서 몇 초에서 끝나도록 동영상이나 오디오를 트리밍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3의 오디오 파일이 5초에서 시작해서 20초에서 종료되도록 설정하라고. 그럼 3번 슬라이드 방금 우리가 넣었던 MP3 파일에 요 오디오가 5초에서 시작해서 20초에서 종료되도록 또 오디오 개체를 찍고
역시 여기 재생 탭에서 형식 탭은 거의 쓸 일이 없다 했어요. 네, 오디오 배치를 찍고 재생 탭에서 여기 오디오 트리밍을 하는 단추도 있죠. 방금 그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옆에 있네요. 오디오 트리밍을 클릭하시고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설정해 주세요. 다 지우고 5, 다 지우고 이렇게 저처럼 다 지우고 5 입력하고 다 지우고 20 입력하면 돼요. 다 지우고 네, 5초에서 시작해서 20초로 그렇게 종료되도록 확인. 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231페이지는 비디오 파일을 넣는 거네요. 방금 우리 음악 파일 넣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동영상 파일 넣는 겁니다. 슬라이드 2로 와보시죠. 이번 슬라이드의 스톡 동영상의 환경 범주에서 또 다운받아서 이게 넣으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비디오를 삽입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 이번 슬라이드로 오시고, 또 삽입 탭에 와서, 또 제일 오른쪽에 미디어 그룹에서 아까 오디오 파일 넣었듯이 이번엔 비디오 파일 넣을 거고요. 단, 다운받아서 넣는 거라서 스톡 비디오로 넣겠습니다. 삽입 탭의 맨 오른쪽에 비디오에 스톡 비디오를 클릭하고요. 네, 거기서 환경 범주에서 환경 범주를 또 찾아보십시오. 맨 거의 끝에 있어요. 이거 화살표 눌리면 맨 끝으로 이동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저처럼 요거 계속 눌러가지고 요거 계속 눌러가지고 맨 끝으로 오세요. 환경 그 범주 네. 지금 여기 화살표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쪽에 맨 오른쪽에 있어요. 환경 범주에서 첫 번째 비디오를 삽입하랍니다. 첫 번째 벚꽃 비디오네요. 그죠? 환경 범주의 첫 번째 비디오 선택해 주시고요. 저점 여기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여기를 계속 눌러가지고 환경 범주로 오셔서 맨 끝에 환경 범주를 찍고 이 벚꽃을 선택해서 삽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를 체크하시고 삽입을 눌러주시면 돼요. 까지 빼면 방향이 안 나오는. 스톡 환경이 없어요? 여러분도 없어요? 환경이라 검색해 보세요. 없는 분들 그냥 검색하세요. 환경이라고 검색하고 그리고 거기서 벚꽃 이미지 있는지 찾아보세요. 밑에 쪽 좀 내려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네 벚꽃 그런 거 있죠. 벚꽃 요렇게 생긴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안 보이는 분들은 검색하세요. 네, 됐고 네, 벚꽃 요런 거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거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으면 됐어요. 너무 크게 들어가긴 했네요. 네. 크기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네. 근데 삽입하니까 너무 커져가지고요. 저처럼 이렇게 크기를 조금, 이렇게 너무 크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크기를 좀 줄여주세요. 크기를 좀 확 줄이세요. 이렇게 너무 크게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재생할 때는 그냥 크게 재생할 수 있거든요. 전체 화면으로. 그 다음 232페이지로 가보시고. 232페이지에서는 또
슬라이드 4에 벚꽃 M104를 삽입하고 또 현재 크기를 30%로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번 슬라이드로 와보시고요. 4번 슬라이드에 또 역시 그 삽입 탭의 미디어 그룹에서 비디오에 가가지고 이 디바이스에서 넣어야겠죠? 이 디바이스로 해가지고 벚꽃 동영상을 찾아야 됩니다. 시험 시에는 문서에 있을 거고 지금은 파워포인트 예제에 문서 폴더에서 벚꽃 동영상이 있네요. 이렇게 선택해서 삽입하겠습니다. 현재 크기의 30%로 크기를 좀 맞춰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이 잡혀 있을 때 바로 이 크기 및 위치 대화 상자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형식 탭이 바로 잡혀 있지 않나요? 그죠? 크기 및 위치 대화 상자를 바로 불러주세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크기 및 위치로 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30%로 바꿔주실래요? 높이를 바꾸든 너비를 바꾸든 30% 바꿔주세요. 엔터를 치면 같이 바뀌겠죠? 30% 엔터. 네. 그리고 비디오 가로 위치를 왼쪽 위 모서리 여기 위치도 바로 바꿔주시면 돼요. 현재 30%한 그 밑에 쪽에 크기 위치니까 크기 쪽에서 있고 위치도 있잖아요. 밑에 바로 위치 쪽에서 또 가로 위치를 왼쪽 위 모서리에서 28. 지금 이거 중요한 문제네요. 근데 예. 시험에도 이렇게 동영상의 그 위치를 그 바꾸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세로 위치도 2로 가로 세로 위치 바꾸는 문제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크기 및 위치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233페이지로 왔고요. 슬라이드 2에서 비디오의 높이를 8, 너비를 16으로 지정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넣었던 비디오네요. 이번 슬라이드로 와보시죠. 그래서 이 비디오를 선택하고 또 마우스 오른쪽 크기 및 위치로 또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이 넣었던 비디오 크기 및 위치를 바꿔주세요. 높이를 8, 너비를 16으로 하래요. 마우스 오른쪽 크기 및 위치에서 그럼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풀고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풀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지 높이 너비를 따로따로 맞출 수 있죠. 높이를 8, 너비를 16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34페이지로 왔습니다. 또 슬라이드 2의 비디오에서 너비가 10, 옵셋 X를 3cm로 자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비디오를 자르는 정확하게 줘가지고 자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크기 및 위치에서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비디오를 마우스 오른쪽 크기 및 위치로 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 잡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크기 및 속성이 잡혀 있는데, 자르기는 옆에 비디오 탭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비디오 탭으로 이동하셔서 여기에 자르기가 있습니다. 필름 모양 이 비디오 탭으로 이동해서 저 크기 및 위치에 왔을 때 비디오 탭으로 이동해서 자르기 쪽에서 맞춰주세요. 자르기를 너비가 10으로 되도록 하고 10 자, 적으세요. 10 엔터 하고 그리고 또 옵셋 X 값을 3으로 했네요. 작업창은 닫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도 계속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디오 트리밍 하는 게 또 나왔죠.
슬라이드 4에서 또 3.2초에서 시작해서 9.5초로 종료되도록 트리밍하고 중단하기 전까지 연속적으로 반복 재생되도록 비디오를 설정하라고. 4번 슬라이드에 또 아까 우리가 넣었던 비디오죠. 4번 슬라이드에 이 비디오를 다 하시고요. 트리밍, 아까 음악 파일에서도 우리가 트리밍 줬듯이 재생, 여기 비디오 도구에 또 재생 탭으로 오셔가지고요. 트리밍부터 해주세요. 비디오 트리밍을 눌러가지고. 아니면 비트리밍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해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트리밍 이렇게 나오거든요. 트리밍만 하는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트리밍이 빠를 수도 있고요. 네, 시작 시간은 다 지우고 3.2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또 종료 시간도 다 지우고 9.5로 입력하시면 돼요. 다 지우고. 그렇게 해서 트리밍 했고 또 중단하기 전까지 연속적으로 반복 재생되도록 하는 거는 바로 이거겠죠? 반복 재생 체크해 주세요. 비디오가 짧았을 때도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도록 반복 재생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적응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엠팩4 그 비디오 파일 삽입하고 트리밍하고 반복 재생하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재생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여러분이 쇼를 진행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마우스 클릭을 해야지 또 우리가 Shift F5번 누르면 현재 슬라이드부터 쇼를 재생할 수 있죠. 그래서 Shift F5번을 일단 눌러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현재 슬라이드부터 쇼를 진행한 단추를 이렇게 눌렀을 때 얘가 재생이 되려면 클릭을 한번 해주셔야지 어딘가를 클릭을 해주셔야지 재생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우스 클릭시로 해놨었기 때문에. 근데 그 비디오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요. 짧아도 계속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ESC 빠져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지금 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 안 나왔지만 비디오를 재생할 때 전체 화면으로 재생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번 슬라이드에 비디오를 선택해서 시험에도 나오는데 그 재생할 때 전체 화면으로 재생해라. 내가 그냥 이거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하고 2번 슬라이드는 자동 실행으로 하고 전체 화면 재생하도록 하겠어 하면은 이걸 체크하면은 이제 쇼를 진행을 했을 때 전체 화면으로 이게 잘려서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옵셋 이동하고 잘라놔서 그런데 전체 화면 재생으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전체 화면 재생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전체 화면 재생을 하게 되면은 전체 화면 재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까 우리가 좀 자르기로 좀 그렇게 잘라놔서 그런데 이제 챕터 5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238페이지입니다. 5-1번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챕터 5 마지막 챕터 5-1번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애니메이션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전환 탭에 있는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탭에 있는 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전환 탭과 애니메이션 탭. 크게 두 가지. 근데 먼저 전환 탭에 나오는 것은 애니메이션 탭과 전환 탭의 차이를 일단 알아보는 건데요. 애니메이션 탭, 전환 탭의 차이. 먼저 애니메이션 탭에서는 개체별로 애니메이션을 보는 경우, 개체별이라고 하는 것이 텍스트 상자, 그림, 뭐 도형, 차트, 스마트 아트 뭐 이런 거 개체별로
애니메이션을 적용한다. 그래서 따로따로 애니메이션을 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제목 텍스트에 뭐 애니메이션, 여기만 애니메이션을 줄 거면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서 여기에 뭐 날아오기 애니메이션을 줬다. 그리고 여기 부제목 쪽에서는 여기 부제목에서는 내가 뭐 여기서 또 회전하면 확대 애니메이션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제목 따로 부제목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애니메이션 주는 거 말합니다. 개체별로. 그리고 전환 탭에서는 이제 전환 탭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가 등장할 때, 그 슬라이드 나타날 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가 들어올 때부터 멋있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슬라이드를 클릭해놓고 여기 전환 탭에서 이번 슬라이드는 들어올 때 등장하기 효과로 들어와. 그럼 이번 슬라이드는 등장할 때부터 그렇게 1번 슬라이드는 효과가 없지만 1번 슬라이드는 효과가 없지만 이번 슬라이드는 등장할 때부터 이렇게 뭔가 좀 효과가 들어가면서 등장이 되는 거죠. 3번 슬라이드는 뭐 등장할 때 벌집형으로 등장했으면 좋겠어. 그럼 3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등장할 때 또 벌집형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슬라이드가 등장할 때 들어오는 효과입니다. 240페이지로 가보시죠. 두 개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240페이지는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3, 4, 5, 6에 커튼 슬라이드 전환을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전환 효과니까 3, 4, 5, 6은 좀 그 슬라이드가 등장할 때 전체적으로 커튼 효과로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잡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3번 슬라이드 찍고 우리가 연속적인 거 잡을 때는 Shift 눌러가지고 또 6번 슬라이드 찍어주면 되죠. 3번 슬라이드 먼저 클릭하고 Shift 누른 채로 6번 슬라이드 클릭하세요. 그래서 전환 탭에서 커튼 효과 있습니까? 커튼. 화려한 효과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전환 탭에서 하셔야 돼요. 애니메이션 탭이 아니고. 슬라이드 통째로 들어올 때 들어가는 효과니까 전환 탭에서 그렇게 커튼 효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3, 4, 5, 6은 이제 등장할 때부터 그렇게 커튼 효과로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쇼를 진행해 보면, 지금 현재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보면, 이렇게 커튼이 열리는 효과로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3번 슬라이드나 4번 슬라이드도 이렇게 커튼이 탁 열리는 효과로 등장하죠. 네. ESC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 241페이지도 계속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슬라이드에 모핑 슬라이드 전환을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환 탭에서 이거는 또 갤러리에서 그 모핑을 찾으세요. 은은한 효과 쪽에 있네요. 그래서 모핑을 선택을 하시고요. 근데 모핑을 선택하시면 어 이게 현재 슬라이드에만 내가 선택한 슬라이드는 현재 슬라이드에만 적용된 거거든요. 근데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딴 슬라이드는 모핑 효과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택한 슬라이드에만 모핑을 줬거든요. 그러면 마무리는 모두 적용을 해주셔야지 모든 슬라이드에 그 모핑 효과가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모두 적용을 클릭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슬라이드에란 말이 나왔잖아요. 시험에 이런 문제는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할 때 모두 적용을 눌러서 모든 슬라이드에 모핑 효과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됐으면은 얘는 이제 그 슬라이드가 등장할 때 이렇게 뭔가 좀
모핑 효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되네요. 네, 하여튼 모든 슬라이드 앞에 이런 표시가 생겨야 돼요. 저처럼 모든 슬라이드 번호 밑에 여기 별표가 붙었다는 것이 애니메이션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슬라이드에 별표가 다 붙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모두 적용을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그게. 그 다음 242페이지로 또 가보시고요. 모든 슬라이드에 문자 효과 옵션을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번에는 그 효과 옵션 쪽에 그 모핑에서 개체별로 모핑을 할 건지 아니면 단어별로 모핑을 할 건지 문자 단위로 모핑을 할 건지 그런 걸 물어보는데요. 네, 여기 효과 옵션에서요. 우리가 모핑 효과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어떤 슬라이드 찍고 있어도 모핑 효과가 지금 들어갔어요. 근데 어, 이 모핑에서도 효과 옵션이 있거든요. 개체별로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단어 단위로 그렇게 할 건지 네, 뭐 문자 단위로 그렇게 할 건지 네, 지금 문자로 해주세요. 그 문자들이 이제 막 모핑이 되는 거죠. 네. 지금 개체로 했다가 개체는 개체 단위로 통째로 근데 단어 단위로 모핑을 할 건지 아니면 문자 단위로 모핑을 할 건지 그런 것을 이 모핑 효과를 줄 때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자로 했죠?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선택한 슬라이드에만 그렇게 문자 단위로 들어가 있지, 딴 슬라이드는 여전히 개체 단위로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로 바꿨으면 모두 적용을 클릭하셔서 마무리까지도 다른 슬라이드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모두 적용을 해야지 다른 슬라이드에도 그렇게 네, 문자로 돼 있잖아요. 모두 적용을 신경 쓰세요. 효과 옵션도 물론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 243페이지. 좀 다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 변환 효과, 네, 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243페이지는 모든 슬라이드의 전환 기간을 3초로 설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현재 전환 기간이 몇 초로 돼 있나요? 네. 그걸 3초로 바꿔주실래요?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두 적용 안 하면 또 선택한 슬라이드만 3초가 좀 약간 길게 적용되고 딴 슬라이드는 여전히 딴 슬라이드로 가보면 여전히 2초로 돼 있죠. 그러니까 3초로 했으면 역시 모두 적용을 클릭하셔서 모든 슬라이드에 다 적용을 해주세요. 네, 244페이지도 계속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서 다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2초 후에 화면 전환되도록 전환 효과를 설정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2초 후에 자동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모든 슬라이드가. 내가 클릭을 안 해도 2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당연히 여기 다음 시간 후 하는 여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전환 탭의 제일 오른쪽에 다음 시간 후 하는 여기를 2초로 맞춰주세요. 한 번, 두 번 누르시든지 어차피 이거를 다 지우고 2를 입력하시든지 대신에 클릭할 때 넘어가는 건 정상이기 때문에 냅두셔야 돼요. 클릭할 때 냅두시고 다음 시간 클릭 안 하더라도 2초가 지나면 넘어간다. 그런 거고 마무리는 역시 어떻게 마무리는 모두 적용 안 하면 또 딴 슬라이드는 여전히 빵초일 거거든요. 딴 슬라이드 가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모두 적용을 꼭 신경 쓰세요. 네. 이거는 내가 쇼를 진행했을 때 클릭을 안 해도 이제는 클릭을 안 해도 2초가 지나면 넘어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가 알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다음 245페이지도 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리를 없애거나 뭐 전환 소리를 뭐 다른 소리로 준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슬라이드 3에서 3번 슬라이드로 가보시죠. 레이저 소리 전환 효과를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3번 슬라이드로 왔고 전환 탭에서 또 여기 타이밍 그룹에서 소리 없음 돼 있는 것을 레이저 소리로 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모두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 3번 슬라이드에만 소리를 레이저로 해주셔야 됩니다. 됐으면은 뭐, 네, 너무 시끄럽네. 네, 네, 그 3번 슬라이드는 그렇게 레이저 소리가 납니다. 딴 슬라이드는 소리 없음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네. 3번 슬라이드만 딱 레이저 소리로 주시면 됩니다. 245페이지 적응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밑에 그 모든 슬라이드 갤러리 화면 전환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또 갤러리 효과를 주시고, 이거 갤러리 효과를 주고, 모두 적용을 하는 것을 신경 써야 되겠죠? 주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고, 아, 모두 적용을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화면 전환 2초 이것도 주고 나서 네. 네, 이제 246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또 이제 애니메이션 탭에 대해서 알아보죠. 방금 전환 탭에서 작업을 다 했죠. 246페이지는 5-2번 파일 열어가지고 파이브에 5-2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니메이션 탭에서는 내가 개체별로 이런 뭐 3D 아이콘에 그 애니메이션을 준다든지 뭐 그림의 애니메이션 준다든지 따로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뭐 따로따로 애니메이션을 네,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애니메이션 순서나 그 애니메이션이 진행될 때 뭐 클릭할 때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도록 할 건지 연달아서 뭐 동시에 나오도록 할 건지 아니면 연달아서 진행되도록 할 건지 그런 것도 막 신경 써야 되고요. 지연 몇 초 후에 진행되도록 할 건지 네, 그런 것들 타이밍에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250페이지로 와보시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250페이지 슬라이드 1의 3D 모델에 점프 및 회전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3D 모델이 또 들어가 있죠. 얘를 선택해 놓고 애니메이션 탭으로 오셔야 돼요. 애니메이션 탭에서 애니메이션 갤러리에서 자세히 열어가지고 점프 및 회전이라고 있어요. 네, 점프 및 회전 효과를 주세요. 3D 모델이면 이렇게 3D 모델 그룹에 있어요. 네. 그다음 이제 효과 옵션도 만약에 뭐 문제에서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점프면 회전하고 예를 들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 효과 옵션에서 이렇게 준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네, 여러분이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251페이지도 계속 중요한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4의 목록에 오른쪽 아래에서 날아오기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4번 슬라이드로 또 와보시고요. 4번 슬라이드에 목록에라고 했으면 이 내용 개체를 그냥 클릭하세요. 이 텍스트 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날아오기 애니메이션 효과 있어요? 날아오기? 바로 보이네요, 날아오기. 네. 근데 날아오기를 주는데
방향이 맞습니까? 우리는 아래에서 날아왔는데 얘는 뭐래요? 오른쪽 아래에서 날아오기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라고 했죠? 그럼 날아오기를 주고 나서 효과 옵션 쪽에서 바꿔주셔야죠. 효과 옵션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그다음 252페이지로 왔습니다. 슬라이드 5의 꽃 그림을 위로 이동하는 선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5번 슬라이드에 또 꼭 그림이 있습니까? 네, 꼭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위로 이동하는 선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을 주라고 하네요. 그러면 또 이동 경로 하면 애니메이션인 것을 신경 쓰셔야 돼요. 그 시험에 이동 경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개체를 찍고 애니메이션 갤러리에서 밑에 쪽에 이동 경로가 여기에 선 이동 경로가 있습니까? 현재 애니메이션 갤러리를 자세히 열어보시면 여기 애니메이션 그 스타일 중에서 이동 경로 선이 있죠. 그리고 추가 이동 경로에는 더 많은 이동 경로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네, 선을 선택하시고요. 근데 방향이 어때요? 방향이? 우리는 효과 옵션에서 아래쪽으로 돼 있는데 얘는 위로 이동하는이라고 있잖아요. 위쪽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효과 옵션을 신경 쓰세요. 그다음 253페이지도 계속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동 경로 어쩌고 하는 건 다 애니메이션이에요. 슬라이드 3의 첫 번째 벚꽃 사진에 팔자 이동 경로를 추가하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3번 슬라이드의 첫 번째 벚꽃 사진을 선택하시고요. 3번 슬라이드의 첫 번째 벚꽃 사진이면 얘죠?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는 팔자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을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탭에서 또 애니메이션 갤러리에서 팔자 이동 경로를 주는 게 반복에 있습니다. 반복에서 효과 옵션을 눌러보시면 또 팔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네, 아무튼 지금은 뭐 누군 팔자인지 뭔지 얘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팔자로 해주세요. 네. 효과 옵션에서. 효과 옵션을 신경 써주세요. 돌고 또 돌고로 하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54페이지로 왔습니다. 254페이지는 또 두 번째 벚꽃 사진에 적용된 애니메이션을 필선문이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3번 슬라이드에, 현재 이 슬라이드에 두 번째 벚꽃 사진에도 어, 여기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실선문이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하래요. 어떤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나요? 현재 이 두 번째 벚꽃 사진은. 회전하면 확대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 위에 여기 나오잖아요.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는 게. 예. 회전하면 확대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눌러보면 나와요. 애니메이션 스타일 그 갤러리 열어보면, 회전하면 확대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옆에 실선문이 나타내기 있어요. 실선문이. 나타내기 쪽에 지금 실선문이잖아요, 이게. 실선문의로 바꿔주세요. 254페이지는 중요한 내용이었고, 방금은 중요한 내용이었고, 255페이지 애니메이션 복사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개체에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다른 개체에 복사를 해주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6번 슬라이드로 와보시죠.
6번 슬라이드에 아까 우리가 이 목록에 그 적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날아오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막, 우리가 했나? 하여튼,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6번 슬라이드에 이 날아오기 애니메이션을 5번 슬라이드 목록에도 복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여기를 클릭해놓고 하세요. 그 6번 슬라이드의 내용 개체를 클릭해놓고, 뭐 안쪽에 찍든 개체 틀을 찍든 그건 상관없고, 애니메이션 탭에서 고급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애니메이션 복사하는 단추 있습니까? 애니메이션 복사를 클릭합니다. 애니메이션 탭에 애니메이션 복사를 클릭했고요. 복사를 누르면 커서가 이렇게 빗자루 모양으로 붙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빗자루가 옆에 붙어 다니는 거 볼 수 있는데, 복사를 한번 누르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복사가 됐어요, 카피가. 그러면 5번 슬라이드 오셔서 빗자루 붙은 커서로 그냥 여기 내용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5번 슬라이드에 오셔서 내용을 한번 찍어주면 빗자루 붙은 커서로 이렇게 저처럼 클릭을 한번 해주면 그대로 날아오기가 되는 것이죠. 6번 슬라이드, 하여튼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복사를 한 다음에 커서에 빗자루가 붙었으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뭐, 4번 슬라이드면 4번 슬라이드에 그 내용 텍스트를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복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256페이지로 왔습니다. 슬라이드 6의 목록에 적용된 애니메이션을 삭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6번 슬라이드의 애니메이션 삭제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또, 애니메이션 삭제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냐면은, 그냥 애니메이션 창을 띄워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네. 6번 슬라이드에 들어가 있는, 목록에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삭제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물론 이렇게 여기에 애니메이션 없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게 좀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부분만 지워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하셨으면 차라리 애니메이션 창을 띄워서 하세요. 없음으로 하지 말고 애니메이션 창을 띄워서 해보면 이게 애니메이션들 이게 이 개체에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도록 여기서 이 화살표 눌러서 그냥 제거를 해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다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화살표 누르면 제거하는 단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거를 해주셔야지 좀 더 안전합니다. 일부만 지워질 수도 있고 일부가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창을 이렇게 띄운 다음에 확실하게 지워지는지 보려면 애니메이션 창을 띄운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 그 개체가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 다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화살표 눌러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7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이네요. 애니메이션 창은 닫을게요. 이제 순서를 바꾸거나 제거를 할 때는 애니메이션 창을 띄워서 하시고요. 257페이지는 슬라이드 4 목록의 애니메이션을 왼쪽에서 효과 옵션을 설정하고 재생 시간을 0.2초로 설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4번 슬라이드의 또 목록에 애니메이션을 왼쪽에서 효과 옵션 설정하고 했으니까 효과 옵션을 왼쪽에서로 주세요. 방향을 바꾸는 거죠. 네. 효과 옵션 왼쪽에서로 했어요. 그리고 재생 시간을 2초로 하라고 했죠? 0.2초로. 재생 시간이 0.5초로 되는 거 0.2초로 해주세요. 0.2 입력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258페이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뒷장에.
258페이지. 애니메이션 순서를 바꾸는 문제 있습니다. 시험에서. 슬라이드 5의 목록에서 두 번째 단락을 목록의 첫 번째로 나타나도록 애니메이션 순서를 변경하라고 했는데요. 5번 슬라이드에 놓으셔서 애니메이션 순서를 그렇게 두 번째 단락이 첫 번째로 나타나도록 순서를 바꾸려면요. 이 일본 이게 첫 번째로 나오도록 순서를 바꿔주고 싶은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 순서를 아까 제가 애니메이션 창을 띄워서 하는 게 좋다고 했었죠? 애니메이션 제거를 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때는 애니메이션 창을 띄우고 애니메이션 탭에서 고급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애니메이션 창을 띄웠으면은 현재 여기에 그 목록의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요 화살표를 그 내용을 확장해서 그 목록을 찍고 있는데 그 내용을 확장시켜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분들 요 화살표를 딱 눌러서 확장을 시켜서 일본 여기 그 지금 일본 단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위로 올릴 수 있죠. 한국 위로. 아, 일본만 올라가면 안 되겠고 다 잡고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저 따라하시면 실행 취소하시고 일본하고 Shift 눌러가지고 후지산 근처까지 잡을 수 있잖아요. 일본 찍고 Shift 눌러서 후지산 근처까지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요걸로 이동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 화살표 요걸로 눌러서 이동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끌어서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죠. 세 번 눌러야 되겠네요. 화살표를 누르는 사람. 화살표로 한 사람 세 번 눌러가지고 한국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드래그해서 올려도 되고요. 했나요? 재생을 해볼까요? 이렇게 미리 보기 눌러가지고. 애니메이션 탭에서 여기 제 왼쪽에 미리 보기를 눌러서 재생해보면 순서가 일본부터 먼저 나왔죠? 네, 그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259페이지의 적응 문제는 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적응 문제 1번이 슬라이드 3의 아이콘에 팔자 이동 경로를 적용하고 지연 시간을 2초로 설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아이콘, 그냥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한 다음에 벚꽃 아이콘 있잖아요. 우리도 팔자를 줘보세요. 아까 팔자는 반복에 있었죠? 이동 경로의 반복에 팔자로 한번 줘보세요. 팔자로 준 다음에 그 지연 시간이라는 것은 몇 초 후에 재생되도록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애니메이션 이거 주고 나서 이게 만약에 저 뒤에 있는데 이 뒤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애니메이션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몇 초, 아니, 그 위에 거 진행되고 나서 몇 초 뒤에 일어날 거냐. 이게 근데 보통 클릭할 때 상황이 아니라 아마 그 이전 효과 다음에로 돼 있을 텐데, 이전 효과 다음에 이런 걸로 돼 있을 텐데, 네. 근데 그게 몇 초, 그냥 이전 효과 다음이라고 지연 시간이 빵 초면은 연달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보기를 했을 때 1분 나오고 연달아 바로 진행이 되는데, 1분 나오고 연달아 진행되지 말고 한 2초 기다렸다가 진행됐으면 좋겠어. 그게 지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은 몇 초 후에 그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도록 할 건지를 주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2초로 이 벚꽃의 그 아이콘에 2초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지연 타이밍이 2초로 됐기 때문에 2초가 지난 후에 제걸 받으시면은 제가 미리 보기를 했을 때 1번이 나오고 2초 후에 돌죠, 얘가. 네, 그죠? 네,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미리 보기를 했을 때 1번 나오고 2초가 지난 다음에 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게 지연 시간입니다.
몇 초의 텀을 주는지, 애니메이션이 진행될 때 몇 초 기다렸다가 하는 건지를 설정하는 게 지연